어떤 장면은 오래된 기록보다 더 오래 남는다. 그날의 무대 역시 그랬다. 수많은 조명과 박수 속에서 지나간 몇 분의 시간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남겼다. 왜 그 순간은 음악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 예술가의 태도와 선택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출발점이었다. 일본의 한 대형 공연장. 관객석을 가득 채운 시선과 무대 위에 흐르던 긴장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이 무대에는 일본에서 오랜 시간 명성을 쌓아온 유명 가수가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 김용빈이 있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음악 언어. 이 조합만으로도 무대는 이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무대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국적의 만남 때문만은 아니었다. 공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분위기는 여유로웠고 관객들은 익숙한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때 무대 위에서 한마디가 던져졌다. 노래를 해보라는 요청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제안처럼 들렸고 웃음이 섞인 공기 속에서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많은 시선이 집중된 공간에서 그 말은 단순한 요청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대 위의 질서를 잠시 흔드는 신호이자 한 사람의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이었다. 김용빈은 그 요청 앞에 섰다. 그는 이 무대의 주인이 아니었고 이 공간의 언어 역시 익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태도로 이 순간을 받아들였는가였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고 반응하지도 않았다. 대신 마이크를 잡고 호흡을 고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짧은 준비의 시간 속에서 무대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만을 기억한다. 높았던 음과 놀라웠던 반응, 그리고 뒤늦게 터져나온 박수. 하지만 이야기에는 그보다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왜 그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는가? 왜 그 노래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로 남았는가? 그리고 왜 그 순간 이후 사람들의 질문은 누가 더 뛰어났는가에서 무엇을 지켜냈는가로 옮겨갔는가? 이 무대에는 아직 다 전해지지 않은 맥락이 있다. 화려한 장면 뒤에 숨어있던 시간과 선택, 그리고 침묵의 의미다.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안고 다시 그날의 무대로 돌아가려 한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그 이유는 곧 이어질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과연 그날의 무대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을 어떤 기준으로 기억해야 하는가? 무대의 조명이 켜지기 전에는 언제나 조용한 시간이 흐른다. 관객의 시선이 아직 하나로 모이기 전 무대 뒤편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정리되고 있었다. 그날의 공연 역시 특별해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 속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열리던 이 무대는 음악 교류를 목적으로 한 자리였고 중심에는 일본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유명 가수가 서 있었다. 그는 이 공간에 익숙했고 무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공연은 한 사람의 콘서트가 아니라 여러 음악이 만나는 형식이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장르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놓이는 구조였다. 일본의 관객들에게 트로트는 낯선 음악이었고 한국에서 온 가수 김용빈은 이 무대에서 주연이라기보다 초대된 존재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이름보다 장르로 먼저 인식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것은 부담이기보다는 이 무대가 가진 자연스러운 질서였다. 김용빈이 이 무대에 오르게 된 과정은 화려한 초청이라기보다 프로그램의 흐름 속에 포함된 결정이었다. 그는 특별한 설명 없이 무대 한쪽에 자리했고 공연의 중심은 여전히 일본 가수를 향해 있었다. 조명과 카메라의 방향도 그를 기준으로 움직였다. 김용빈은 그 안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관객의 기대는 크지 않았고 놀라움을 전제로 한 시선도 아니었다. 그저 다른 나라의 음악을 잠시 듣는 정도였다. 공연은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일본 가수의 노래가 이어졌고 관객들은 익숙한 멜로디에 반응했다. 무대 위에는 여유가 있었고 분위기는 가벼웠다. 진행은 매끄러웠고 웃음과 박수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김용빈은 그 장면을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 무대가 요구하는 리듬과 속도를 조용히 읽고 있었다. 이 시점까지는 어떤 갈등도 드러나지 않았다. 누구도 이 무대에서 특별한 긴장을 기대하지 않았다. 음악은 예정된 순서대로 흐르고 있었고 모든 것은 통제된 범위 안에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안정감이 이후의 변화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변화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징후는 이미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일본 가수는 무대를 장악한 상태에서 관객과 교감하고 있었다. 그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로 상황을 이끌었다. 그런 그가 무대 위에서 시선을 돌려 김용빈을 바라보는 순간은 짧았지만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즉흥적인 호기심처럼 보일 수도 있었고 가벼운 제스처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시선이 집중된 공간에서의 행동은 언제나 다른 무게를 가진다. 김용빈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무대에서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온 가수였다. 그러나 이 무대는 그에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언어가 다르고 관객의 기대가 다르며 음악의 맥락도 달랐다. 그는 그 차이를 의식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흔들지 않으려 했다. 아직 노래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의 선택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공연의 흐름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관객들은 다음 순서를 예측하지 못한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던져질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무대 위의 균형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고 음악의 방향도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이 순간까지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음도 없었고 박수의 폭발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은 이미 갖추어지고 있었다. 무대와 관객 그리고 두 가수의 위치가 만들어낸 이 조용한 정적은 곧 다른 장면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대 위의 공기는 여전히 가벼워 보였다. 관객들은 다음 장면을 예상하지 못한 채 편안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일본의 유명 가수가 김용빈을 향해 말을 건넸다. 노래를 해보라는 짧은 요청이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표정에는 여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이 무대의 흐름을 바꾸는 기점이 되었다. 그 요청은 명령도 도전도 아닌 듯 보였다. 그렇기에 더 많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 수많은 시선이 집중된 공간에서 던져진 말은 언제나 다른 무게를 가진다. 이 무대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건넨 요청이었고 그 순간의 선택은 고스란히 김용빈에게 돌아갔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여 마이크를 조정했다. 이 짧은 동작 속에는 계산도 과장도 없었다. 관객석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다. 기대라기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 공간에서 어떻게 울릴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김용빈은 이 시선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시선을 의식한 채 노래를 고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늘 해오던 방식으로 숨을 고르고 첫 소절을 꺼냈다. 노래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화려한 도입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관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놀라움보다 이해의 시간에 가까웠다. 익숙하지 않은 리듬과 음색이 공간을 채우며 서서히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다. 무대 위의 중심은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했다. 카메라의 시선이 달라졌고 관객석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일본 가수의 표정에도 변화가 스쳤다. 그는 노래를 방해하지 않았고 말을 얹지 않았다. 그 역시 이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음악은 이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김용빈의 호흡은 더욱 안정되었다. 그는 속도를 서두르지 않았고
감정을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모든 음은 이전의 소리 위에 차분히 쌓였다. 이 축적의 과정은 곧 고음으로 이어질 준비였다. 관객들은 이 지점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긴장감은 소리 없이 높아지고 있었다. 마침내 고음의 구간이 다가왔다. 이 부분은 요청이 던져졌던 이유이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용빈은 숨을 고르고 음을 이어갔다. 고음은 갑작스럽게 치솟지 않았다. 서서히 올라가며 자연스럽게 도달했다. 소리는 공연장을 가득 채웠지만 과하지 않았고 흔들림도 없었다. 이때 무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들리던 작은 움직임과 속삭임은 사라졌고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소리는 경쟁이 아니라 표현으로 남았다. 누군가를 넘어섰다는 감각보다 음악이 자리를 찾아갔다는 느낌이 강했다. 일본 가수 역시 이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래의 끝을 지켜봤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바로 환호가 터져나오지는 않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은 당황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었다. 방금 들은 소리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지나간 뒤 박수가 이어졌다.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반응이었고 놀라움이 아니라 이해의 표시였다. 이 장면은 누군가의 승리를 선언하는 순간이 아니었다. 또한 조롱에 대한 반격으로만 남지도 않았다. 이 무대는 서로 다른 음악이 한 공간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김용빈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에서 노래를 노래답게 불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대의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며 공연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관객의 박수는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늘 무대가 끝난 뒤에 시작된다. 화려한 장면이 사라진 뒤에 남는 풍경은 종종 그날의 의미를 더 또렷하게 드러낸다. 대기 공간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스태프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말은 많지 않았다. 김용빈은 무대에서 내려와 물 한 컵을 들고 의자에 앉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목을 가볍게 풀었다. 땀이 식어가는 동안에도 그의 표정에는 흥분이나 과장이 없었다. 그저 방금 지나간 시간을 몸으로 정리하는 모습이었다. 복도 한쪽에서는 무대의 잔향이 아직 남아있었다. 조명의 열기가 벽에 남아있었고 케이블과 장비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바닥에 놓여 있었다. 이 공간은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자리였고 관객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장면이 이후 많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가장 오래 남게 될 순간이었다. 관계자 몇 명이 다가와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말은 길지 않았고 질문도 많지 않았다. 방금 무대에서 일어난 일을 평가하려는 분위기보다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일본 가수 역시 잠시 자리를 지나며 김용빈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긴 대화가 아니라 짧은 눈빛과 고개 끄덕임이었다. 그 안에는 설명보다 충분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오늘 무대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를 물었다. 김용빈은 잠시 생각한 뒤 짧게 답했다. 그는 노래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겸손을 위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에게 그 순간은 특별한 선언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일을 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말했기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후 짧은 영상과 사진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장면을 해석했다. 어떤 이는 고음을 이야기했고 어떤 이는 침묵의 시간을 기억했다. 음악을 하는 이들은 기술보다 맥락을 언급했고 관객들은 경쟁보다 경험을 떠올렸다. 질문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었다. 누가 더 높이 불렀는가가 아니라 그 소리는 다르게 들렸는가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무대 위에서 시작되었지만 무대 밖에서 확장되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한 음악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말보다 강했다.
김용빈의 노래는 장르를 주장하지 않았고 비교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이 걸어온 방식과 시간을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날의 장면은 하나의 기록으로 남았다. 그것은 극적인 승부의 장면이 아니라 태도의 기록이었다. 조롱으로 시작된 듯 보였던 상황은 결과적으로 음악의 본질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을 이겼는가보다 무엇을 지켰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무대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관객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의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음악을 듣는 기준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놓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 답은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조금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남는 것이 있다. 박수와 환호가 지나가고 조명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 남는 것은 그날의 선택이 남긴 여운이다. 무대는 다시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장면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순간을 떠올리며 같은 질문에 멈춰섰다. 왜 그 무대는 다르게 기억되는가? 그 이유는 고음에 있지 않았다. 높았던 음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날의 무대에서 더 오래 남은 것은 김용빈이 노래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태도였다. 그는 비교의 구도에 서지 않았고 상대를 향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래를 노래답게 두었다. 그 선택이 결과를 만들었다. 음악은 종종 숫자와 기록으로 평가된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높게라는 기준은 쉽게 주목을 끌지만 오래 남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의 무대는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다. 준비된 시간과 축적된 경험은 순간의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소리는 없었고 오랜 시간 쌓인 태도가 한순간을 지탱하고 있었다. 김용빈이 남긴 메시지는 선언이 아니라 질문에 가까웠다. 음악을 듣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장르의 이름인가 국적인가 아니면 그 소리가 담고 있는 시간인가? 그날의 경험은 경쟁의 결과보다 과정의 의미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음악은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단순한 진실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트로트라는 음악은 오랫동안 설명되어야 하는 장르였다. 때로는 오해받았고 때로는 가볍게 소비되었다. 그러나 설명은 언제나 충분하지 않았다. 그날의 무대가 남긴 것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이었다. 말로 풀어내지 않아도 전달되는 감각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시간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 무대에서 시작된 질문은 우리의 감상 방식과 판단의 습관으로 확장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기준 밖에 두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 만약 그날의 장면이 우리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그 자체로 의미는 충분하다. 이제 선택은 관객에게로 돌아온다. 우리는 음악을 어떤 태도로 듣고 어떤 순간을 기억할 것인가? 그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그날의 무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그 이유를 함께 나누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채널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